지상군 전력의 핵심으로 그 어떤 위험 상황에도 적진 앞으로 돌격하는 대한민국 보병. 하지만 무대포로 진격할 수 없는 법, 든든한 무기 하나 필요할 법한데 보병 무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병 하면은 역시 생각나는 게 수류탄이나 많겠지만 역시 K2가 아닐까 싶어서. 군인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수류탄 같은 거 많이 던지니까 2번, 3번 두 개. 수류탄이랑 K2 소총은 뭐 보병에서 쓰는 거고, 이거 4번은 포병 거 같은데. 모를 때는 침묵이 금이다. 세일 수류탄 K2 소총 60mm 박격포. 이때 급 등장한 시민의 놀라운 발언, 박격포. 그래서 또 다른 시민들에게 물었다. 들어는 봤나 박격포? 실제로 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조그만한 대포 모습일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이 있어도 본 적 없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외면당한 박격포. 진실은 이렇다. 1차 세계대전에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에도 박격포는 긴긴 세월 전장 속에 있어왔다. 강산이 변하기를 한 10번 훌쩍훌쩍 넘어 한 세기 보병과 동고동락한 박격포. 무한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법. 최고의 보병 무기 박격포. 너는 누구냐? 박격포에 대한 모든 것 대공개한다. 보병의 무기하면 딱 생각할 필요 없이 0.1초 만에 딱 바로 K2 소총. 위험한 순간 닥쳐도 그냥 막 그냥 던져도 펑펑 잘 터지는 수류탄. 그리고 넣고 맞고 쏘면 쾅! 화력적인 인크레더블 박격포.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보병의 무기 중 어느 것이 가장 셀까? 이거요? 총이고 수류탄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쓸 것 같아서 얘가 아닐까요? 4번. 박격포요. 사거리도 가장 길고 살상 반경도 제일 넓고요. 그다음에 홍용 화기고. 화력이 제일 세 보이는 건 수류탄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이거요? 2번이요. 군사 무기는 잘 모르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수류탄이 터지면 제일 불이 크게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의 선택 수류탄과 박격포 박빙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수류탄 대 박격포 보병 무기의 왕좌를 가려라 사거리 대결. 먼저 수류탄이다. 한어깨 장담하는 병사 3명 불러 모아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당황하지 말고 수류탄 던져봤지만 에게게. 똑같이 녹색으로 깔맞춤한 이 친구만큼 막강 파워 발휘할 수 없는 한 팔 힘으로 던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류탄 사거리는 좀 짧은 30에서 60m 정도. 이번엔 박격포다. 발사 한참 뒤 저 멀리서 터진 박격포의 사거리 44m에서 5,650m다. 즉 박격포의 사거리는 기본적으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니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계속해서 박격포 대 수류탄 살상 반경을 비교해보니 두말하면 잔소리. 역시 박격포 월등하다. 고로 사거리와 살상 반경 모두 박격포 우위. 그나저나 박격포의 위력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5,650m에 달하기 때문에 5km 이내에 있는 적은 모두 사살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상 반경은 직경 32m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 소대가 사격했을 때 100m 안에 있는 적들은 다 사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박격포 한 종류가 아니다. 먼저 가장 작지만 그 위력 만만치 않은 60mm 박격포를 선두로 완전 군장 무게 정도의 중간 크기로 병사들이 직접 휴대하며 운용할 수 있는 81mm 박격포가 있고 가장 크고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어 전투 차량에 탑재해 운용하는 4.2인치 박격포까지 총 3종류가 있단 말씀. 크기는 다르지만 강한 화력 지원의 최고봉이 박격포. 한마디로 대박 사건. 보병의 무기 중엔 박격포를 따라갈 무기가 없으니 이번엔 포 대 포의 대결. 보병의 견인포와 비교해봤다. 첫 번째 사거리 대결. 지상전력의 중심 보병의 대표 화력 무기 박격포. 그리고 보병과 기갑을 화력으로 지원하는 포병의 화력 무기 견인포. 언뜻 보기엔 비슷한 두 무기. 과연 사거리의 승자는? 비교 결과 포병의 105mm, 155mm 견인포의 최대 사거리는 14km와 30km로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약 2배에서 5배 먼 사거리를 자랑했다. 두 번째 화력 대결.
먼저 중간 크기의 박격포인 보병의 81mm 박격포 살상 반경은 약 34m에서 40m. 가장 큰 박격포인 4.2인치 박격포 살상 반경은 81mm 박격포와 비슷한 수준인 40m였다. 그렇다면 포병의 견인포는 어떨까? 105mm 견인포의 경우 살상 반경이 약 30m로 작아 보이지만 155mm 견인포의 경우는 105mm 견인포보다 20m 큰 50m의 살상 반경을 자랑했다. 보병의 박격포에 비해 더 크고 강력한 화력 자랑하는 포병의 견인포. 평가가 다른 두 화포의 대결은 견인포의 압도적인 승리. 하지만 박격포에는 견인포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다.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전장에서 보병에게 강한 화력 지원이 필요할 때 여긴 3사단 포병 응답 바란다. 여기는 포병 응답했다. 여기 지금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 하지만 보병의 화력 지원 요청을 받은 포병이 화력 지원을 하기까지 견인포의 거대한 몸집만큼 설치 과정에 많은 시간과 힘이 소요된다. 따라서 화력 지원을 위한 첫탄 발사까지는 대략 5분에서 7분가량이 소요된다. 박격포 화력 지원 바람. 지금 즉시 화력 지원하겠다. 반면 4.2인치 박격포를 제외한 나머지 박격포의 경우 중량이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고 휴대가 용이하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병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공용 화기이므로 짧은 시간 내 아군 화력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 박격포의 경우 사격 준비 시간이 2분 30초란 점을 감안했을 때 신속성 대결에선 견인포에 비해 박격포가 우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병은 곡사사격이지만 간접 사격입니다. 간접 사격은 뭐냐면 사격을 하는 사람이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전방에 있는 관측수가 이 관측해준 결과에 따라서 조정해서 쏠 뿐입니다. 포병의 경우 적군과 대치한 전투부대를 통해 사격 지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포병 관측자가 적군의 위치를 파악해 사격 요청을 내린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표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병 사격을 하니 첫탄 발사 및 선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 반면 박격포의 경우 운용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전방에서 전투부대의 사격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적군의 위치를 파악한 후 포격을 할 수 있으니 신속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병에게 꼭 필요한 박격포는 참호 속에 숨어있는 적의 병사를 사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요새처럼 견고하게 축성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경 600mm 칼 자주 박격포가 사용됐고 이후 역사상 최대 거포로 평가받는 구경 800mm 나치 독일의 슈베러 구스타프 박격포가 개발됐다. 과거 강한 화력 지원을 위해 구경이 큰 박격포가 사용됐지만 참호 속에 숨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구경이 작고 가벼운 현재의 박격포로 변화됐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미래의 박격포는 어떤 모습일까? 총과 두 다리로 고지전을 했던 과거 보병과 달리 현재는 기동전을 중시하는 기계화 보병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박격포는 점점점 구경을 크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위력적인 폭약을 이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지능화돼서 이제 GPS를 따라서 이 정확하게 이제 표적에 명중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세상 그 누군가에게는 어색한 이름 박격포. 하지만 전투의 최첨단에서 적을 뚫는 보병에게는 기적과 같은 존재다. 보다 더 나은 보병의 미래를 위해, 보다 더 강한 보병의 화력을 위해 100년을 이어온 박격포의 진화는 계속된다.